자, 지금부터는 수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짝 보시면, 활짝 화면 왼쪽 갈 텐데, 이 수열이라는 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상 공부를 할 때는 뭐 어렵지 않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뒤죽박죽 섞인다고 할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줄 텐데, 세상의 수열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등차, 등비라는 말이 있는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등차, 등비라는 말이 없는 수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차, 등비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체가 자기가 이름이에요. 자신의 어떤 신분증이죠. 그래서 얘는 스스로가 성질이 있음을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성질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걸 정리한 공식이 나와져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식정리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게 등차등비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첫 번째 줄에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 AN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등차등비라는 단어가 있는가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말 그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면 시험지가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수열 AN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 수열 AN 해버리면 얘도 수열은 수열인데 성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유망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성질을 알 수가 없다. 성질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로 식정리를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식정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수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해 갔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설명을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이 등차등비 수열하고 그냥 수열 A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쉽게 설명하면 유명 연예인이고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아직은 신인 개그맨, 신인 연예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미래의 슈퍼스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막 데뷔한 지 한 3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방송을 보면은 그 해피투게더라는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유재석 씨도 있었고 뭐 박명수 씨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토크쇼를 하는 건데, 만약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쭉 나올 때 한 명이 나온 게 아니고 한 3, 4명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는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고요. 이제 막 데뷔한 신인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신 분이 BTS야.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안녕하세요 BTS입니다 하고 딱 나왔을 때 우리는 BTS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얘네들이 뭐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유명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BTS 씨 혹시 BTS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춤추고 노래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BTS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궁금한 건 뭐냐면 BTS가 누구냐가 아니고 BTS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근황을 묻고 싶었던 거죠. 그쵸? 그런 게 바로 등차등비예요. 그냥 얼굴 자체가 브랜드고 얼굴 자체가 하나의 상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토크쇼를 진행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저 구석 자리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이게 생기발랄하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뻐. 근데 요즘에는 딱 보면은 잘생기고 이쁜 애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자들, 배우들도 잘생기고 이쁘죠. 근데 아이돌들도 잘생기고 이뻐요. 개그맨들은 어떻죠? 그럼 잘생기고 이뻐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쁘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유재석이라는 MC가 뭐 합니까? 제가 아끼는 저희 동네들, 현재 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 나와주세요 하면은 이제 무대가 쫙 만들어지면서 신인애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무대 위에서 너희들이 보여줘!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우면은 여기서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얼마만큼 연기를 할 수 있는지의 재능을 보여줄 거고, 개그맨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 안에 대중을 웃길 수 있는 자신의 장기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수다 그러면 자신이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댄스를 보여주면서 내가 가수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그런 무대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BTS는 그런 무대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등차등비가 아닌 애들은 나를 알릴 수 있는, 즉 PR을 할 수 있는 그 스테이지가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혈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지?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흐름 파악인 거예요. 흐름 파악.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떠한 내용에 대한 성질이냐, 수혈이냐, 어떠한 성질로 이 숫자가 나열된 건지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내용이 두 가지, 바로 하나가 시그마, 그리고 또 하나는 점화식이 되는 거죠. 이 시그마하고 점화식은 하나의 스테이지예요. 그 무대니까 항을 펼쳐라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항을 펼쳐라 이 되는 거죠. 항을 펼쳐라.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성질을 파악하겠다라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는 뭔데 하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야 하면은 K 대신에 1부터 값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넣을 거야 하면은 바로 N까지 넣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A1은 A1, 그 다음에 A2는 PA1 더하기 Q, 그 다음에 A3는 PA2 플러스 Q. 자, 이렇게 해서 항을 쫙 나열함으로써 전항 대비해서 이 값을 누적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보자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후반부 시그마 이후의 과정의 특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등차등비 수열이라는 과정과 그 다음에 시그마와 점화식이라는 과정으로 둘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등차등비는 성질에 따른 식정리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과정이고, 그 시그마나 점화식은 항을 펼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등비가 아닌 수열들에 대한 성질을 파악해 보자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등차등비를 공부할 때와 그렇지 않은 수열을 공부하는 과정의 목표가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따라갈 텐데, 이 등차등비가 뭐야 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일 유명한 개그맨인 뭐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이런 MC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성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재석이라는 분은 좀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런 스타일이라면 강호동은 좀 어때요? 좀 터프하고 강하고 이런 것처럼 서로 간의 성향이 다르다. 그쵸? 자, 그러면 등차수열이라는 성질도 한번 볼 텐데,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게 되면 이 등차수열을 미리 공부한 친구도 있고 처음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면 등차수열을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하냐면 등차수열에서는 공차성질, 일반항, 중항, 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공차성질, 일반항, 중항, 합.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라고 하면 대다수는 일반항 공식하고 합 공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하고 합 공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없는 거야. 우리 잘못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 합공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질이라고 있죠. 바로 공차 성질과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의 성질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AN,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이 있다면 첫 번째 성질인 바로 공차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차 성질이란 건 뭐냐면 항과 항 사이의 차, difference, 그렇죠? 차이. 그래서 우리가 머리 글자를 D를 써오는 거야. 공차, 공통된 차이.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하면 A2-A1이 우리가 D라고 한다면 A3-A2라는 것도 D입니까? A4-A3도 D입니까? A5-A4도 D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럼 모든 항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Yes. 그러면 이 식 나는 AM 플러스 1, M 플러스 1번째 항일 뿐이야. 그러면 그 전번째 항은 N번째 항이니까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D라는 값으로 일정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등차 수열인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공차 성질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더 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라고 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이것을 우리가 공차 성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처럼 그럼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은 서로 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하면은 전부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식은 사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다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목적성이 다르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혼자 있는 게 구하는 값인 거예요. 얘가 바로 구하는 값. 그러면 구하는 값이 뭔데?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 것은 바로 공차를 구하려고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값은 뭐다? 공차. 아, 그러면 조건문이 뭘까? 그러면 공차를 구하기 위한 조건문이 뭐겠니? 야, 공차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건데?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항의 개수가 2개 있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2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차를 구하고 싶습니까? Yes. 그러면 공차를 구하고 싶다면 말이죠. 반드시 공차 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항의 개수를 2개 가져와라. 그래서 2개 항을 주면 2항의 차를 통해서 나는 공차를 구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결국 이 설명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A1, A2, A3, A4, AN-1, AN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한 번 갈 때마다 D식을 더해 줄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D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얼마씩? D씩. 그러면 항 차이가 2개 나면 A3하고 A1이면 항 차이가 2개죠. 그러면 그때는 얼마다? 2D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 차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항수 보이시죠? n 플러스 1하고 n이 있는데 이 두 항의 항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n 플러스 1과 n의 항 차이를 구해라. 그럼 항 차이 몇 개? 하나. 그러면 그것은 1D. 만약에 항 차이가 이게 몇 개야? 2개. 그러면 그때는 2D. 항 차이가 3개면 3D.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공차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항의 개수 2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값은 뭐죠?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특정항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특정항. n번째 항 또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해줘.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특정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하지? 라고 묻는 거야. 그럼 이것은 바로 조건문. 이것은 바로 기준항. 기준항 하나. 기준항과 그 다음에 공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기억할 게 등차수열은 모든 걸 다 잊었다 해도 이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등차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등차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바로 등차수에 원하는 것은요. 가장 심장은 뭐냐? 그러면 공차인 거예요. 등차수열의 심장은 뭐다? 공차.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공차를 준다는 것은 결국 공차를 주면 쉽겠지만 안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공차를 구하려면 항의 개수가 몇 개 필요해? 하면은 2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차를 구하려면 항의 개수 몇 개? 2개. 만약에 내가 특정항 n 플러스 1번째 항을 좀 구해줘 라고 하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준항, 또 하나는 뭐다? 공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잘못 공부하는 게 초항 구하기라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초항 구한다. 이 의미가 뭐지?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기준항인 거야. 그러면 모든 기준항이 초항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학교가 신학기가 됐어. 신학기가 되면 선생님이 학생들 이름을 잘 모르죠. 근데 여기 5번째 학생이 자고 있어, 이게.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 5번째 학생 눈 떠. 이게 되겠죠. 이때는 뭐야? 누구도 이름은 몰라도 맨 앞에 있는 애가 누군지는 얼굴이 보이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쟤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과 나머지는 지향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몰랄 때는 일반적이면 맨 앞에 사람이 일반적 기준이 되겠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학기를 진행해서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가을 학기야. 그럼 가을쯤 되면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잖아요. 저기서 5번째 학생 자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여기서 여기 5번째 학생 눈 떠요. 라고 합니까? 아니겠죠. 이때는 희준아, 네 앞에 있는 애 깨워. 성희야, 네 뒤에 있는 애 깨워. 이런 얘기 해주겠죠.
그때는 맨 앞에서 갈 필요 없이 중간 학생을 기점으로 해서 몇 번째 학생이다. 얘가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초항값이 무조건 기준항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초항이 기준항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에 있는 뭐 10번째 항이나 5번째 항도 기준항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만약에 등차 수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까하게 요 네모난 한 칸 요 하나를 강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가 사실은 수열의 전체 내용을 대신 설명해 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일반항이 뭐냐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식이 아니다. 단지 항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표현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라고 하던데 라고 설명했잖아. 자, 그래서 만약에 a1은 첫 번째 기준하게 그냥 둬 이렇게. 그 다음에 n 대신 1을 한번 넣어주잖아.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d, 2를 넣어주면 a3는 a2 플러스 d, 3을 넣어주면 a4는 a3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흘러간다면 am번째 항은 어때? 라고 하면 am-1보다 한 칸 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벌써 미리 보는 점화식인데 어떻게 해요? 하면은 요것은 a1 더하기 d가 되죠. 그러면 이 a2 대신에 요걸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싹 넣어주면 a1 더하기 d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라는 설명이 될 거야. 그러면 이 a3는 뭐지? 하면 요 내용 자체가 a3가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a1 더하기 d 플러스 d에다가 다시 한번 d를 더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결국 이것도 a1 더하기 d 플러스 쭉 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잘 보세요. 만약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근데 세 번째 항 관점에서는 몇 번 더 가면 되지? 그러면 세 번째 항 관점에서는 한 번만 더 가면 돼.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d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항 관점에서 네 번째 항 가려면 요 항수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 4하고 1만 보면 되겠지. 요 4하고 1의 항 차이가 몇 개지? 하면 3개야 이 뜻인 거라고. 아, 그러면 d가 몇 번? 3번 쌓이는구나. 그러면 n-1번째 항에 비해서 n번째 항 몇 개? 그러면 한 번 더 가니까 d. 그러면 a1의 관점에서 간다면 n에서 1을 빼주면 되니까 이것은 바로 n-1개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정리를 한번 해줘 라고 한다면 이것은 n번째 항은 a1 더하기 d 플러스에서 여기까지 d를 더해 줄 거야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바로 기준항, 앞에 설명했던 기준항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얘가 단순한 하나의 특정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초항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몇 번을 더 갔어? 라고 하면은 나는 n-1번만큼 더 갔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항의 개수, 바로 n-1개의 항의 개수만큼 쌓이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 an이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a1 더하기 n-1 곱하기 d다 라는 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게 그러면 외우면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뜻인 거예요. 왜? 라고 설명한다면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와서 한번 보자고요. 만약 누군가 나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 뭘? 선생님, 만약에 첫 번째로 10번째 항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등차 수열인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초항 관점이라면 초항 관점이면 몇 번 더 가지? 하면 9번 더 가죠? 그러면 A1 더하기 9D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약 두 번째 항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두 번째 항 관점에서 몇 번 더 가면 될까? 그때는 8번을 더 가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세 번째 항이면 이때는 7번을 더 가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 13번째 항이면 어떻게 돼요? 하면 이것은 거꾸로 가야겠죠? 그러면 3칸 전이니까 마이너스 3D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AN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A1의 입장에서는 n-1번 더 간다는 뜻이고 A2의 관점에서는 n-2번만큼 가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5번째 항이면 이때는 n-5d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다야. 누가 오라? 라고 하면 전부 다 옳은 이야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한 공식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것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의 기준항과 공차가 꼭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기준항 또 하나는 공차.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거 꼭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등차 수열의 심장은 뭐다? 바로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해 개수 몇 개 필요하다? 그때는 2개가 있어야 한다. 항해 개수 2개를 통해서 비교해서 바로 공차를 구할 것이다. 잊지 마시고요. 내가 특정항을 구하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하면은 하나의 기준항과 또 하나는 공차가 필요하다는 거. 그 2가지를 완벽하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바로 연결해서 등차 중항과 등차 수열의 합을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인 등차 중항으로 갑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이 등차 중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차 성질만큼 아주 중요한데, 만약 항의 그 개수가 이렇게 3개가 있다. 말 그대로 중항이기 때문에 중항이라는 것은 이제 가운데 항을 상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2번째, 3번째, 4번째 있으면 요 3번째가 가운데가 될 거고, 만약에 1, 2, 3, 4, 5라고 하면 요 이사를 접어도요, 첫 번째 항과 5번째 항의 가운데는 3번째 항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꼭 연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성질 설명해 보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자, 여기서 질문. 현재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자가 보이는 게 몇 개야 하면은 3종류예요. A하고 X하고 B하고. 항의 현재 종류가 몇 개? 하면은 문자가 3종류가 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뒤에 등차라는 게 있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야 하면은 바로 한 문자에 관한 정리, 즉 공차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야. 선생님은 가운데 항을 X를 잡아서 표현해 봤어. 그때 여기까지 가는 게 플러스 D야. 그럼 여기서 이쪽 오는 것도 플러스 D야 라고 한다면 얘가 X면 여기는 X 플러스 D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전번째 항은 어때? 그러면 X보다는 D가 빠져나가니까 X-D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운데는 없고 양쪽에 있는 게 있죠. 가운데 없고 양쪽에 있는 거 뭐야? 하면 바로 D가 보이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 D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양쪽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가운데 것을 2번 더해준 것은 양쪽 걸 더해준 거와 같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자? 2x가 a 플러스 b, x는 뭐다?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는 이거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교과서나 개념서는요, 이 얘기를 해줘요.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이게 AXB면 등차 중항은 뭐야? 하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은 놓친 채 어떤 껍데기만 갖고 공부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중요 넘버 1 이게 되겠죠. 바로 기본적으로 항의 표현이 몇 개? 2개 이상 됐다면, 항의 표현이 몇 개? 2개 이상이 있다면, 2개 이상.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항의 표현이 2개 이상이 있다면 이때는 공차 D를 이용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는 거야. 공차 D의 활용,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질문하신다면 만약 1과 A와 B와 C라고 설명했어. 1과 A와 B와 C.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보다시피 이게 문자가 몇 개예요? 하면은 3개죠. 그러면 요것을 전부 다 공차를 통한 한 문자만 정리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1, 하나는 1 플러스 D, 1 플러스 2D, 1 플러스 3D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야. 만약 상대방이 2번째 항과 3번째 항이 5일 때 이렇게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항의 표현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와.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기준항을 잡아서 그 기준항 대비 나머지는 공차를 통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의 표현을 점점 하나의 기준항으로 통일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중요 2. 바로 등차 중항이야. 등차 중항은 기본적으로 항의 개수가 몇 개 뜹니까? 라고 하면 항의 개수는 3개가 뜬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 그럼 항의 개수가 3개가 뜨면 등차 중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가운데 항을 2번 더해준 게 양쪽 걸 더해준 거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의 성질. 근데 이걸 조금 더 심화해 준다면, 야, 이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을 줍니다.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 두 항의 합을 준다. 단 중항이 존재하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할 거야 하면은 an하고 an 플러스 2를 더했더니 현재 an하고 an 플러스 2를 더했더니 네모가 나왔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an하고 an 플러스 2를 더했더니 네모가 나왔대. 자, 그러면 n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그러면 가운데 항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누구? 바로 an 플러스 1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몇 배? 바로 2배 해준 것이 네모다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요거는 결국 가운데 항을 감추려고 하는 장치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설명대로 해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세 번째 항과 9번째 항이 합이 10이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하고 9의 합이 10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3과 9의 가운데 항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야. 이때는 3하고 9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12가 나오죠. 그러면 12를 2로 나눠준다면 아, 이거 6번째 항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6번째 항을 2배 해준 게 10이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6번째 항이 얼마다? 5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의 성질은 바로 이 가장 큰 핵심 2종류예요. 만약에 근데 선생님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만약 가운데 항이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만약 이렇게 붙어 있어 버리면 가운데 항이 누구? 하면은 이거 욕 아니다. 가운데 항이 얼마야? 하면은 2, 3이면 가운데가 뭐야? 그러면 2.5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항수란 건 서수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등차 중항, 즉 가운데 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가운데 항이 없을 때는 이때는 뭐 한다? 바로 공차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 방금 했듯이 A2 플러스 D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이 항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절대 학생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오해 없고 그러면 깔끔하게 수업에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이에요. 갑자기 선생님 놀래서 말을 버벅거립니다. 예. 자, 요거 등차 중항 성질 꼭 기억했다가 우리 교재에다가 깔끔하게 꼭 기록을 남겨주세요. 이걸로 바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알죠? 특히 킬러 문제일수록 이 성질을 잘 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인데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우리가 등차 수열 합을 하게 되면 학생들 대다수가 무슨 얘기 하냐? 선생님, SN은요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의 d다.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2분의 n에 a1 더하기 an 초항 더하기 끝항이다.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어요. 등차수 합공식 이렇게 외워서 푸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통하는지도 지금 설명해 줄 거야. 그것의 문제점의 출발점, 시발점이 뭐냐면 바로 얘예요. 얘.
결국 이 합이라는 용어가 뭐야 알게 되는 건데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보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확인, 용어 정리. 번외편을 살짝 용어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가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뭐가 있지? 라고 질문해 봤어. 그때 이 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하나는 SN이 있고요. 하나는 시그마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미리 후반부의 내용을 좀 땡겨서 미리 할게요. 그러면 이 SN과 시그마가 둘 다 무슨 기호냐? 그러면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여기 있는 S가 뭐죠? 하면 바로 sum. 영어로 하면은 sum. 결국 뭐야? 합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SN이란 게 뭐야? 하면은 얘는 전체 합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전체 합에서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부분합은 어때? 라고 하면 얘는 부분합은 안 되는 거예요. 쓸모가. 전체 항을 빼지 말고 다 더하겠다 라고 할 때는 이 식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합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은 아예 쓸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는 뭐야 하면은 얘는 전체 합도 쓸 수 있지만 나는 부분합에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가 버전 1이면 얘는 버전 2 이게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SN의 단점을 복구한, 좀 더 이 보완해서 더 완벽한 식을 만든 게 시그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완벽한 식이면 SN 배울 필요 없잖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딱 보면은 같은 기능이면 이왕이면 좋은 거라고 나는 그러면 시그마 할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시그마를 공부하면서 SN도 같이 공부해요. 그러면 SN은 할 수 있지만 시그마는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SN은 가능하고 시그마가 안 되는 게 뭘까? 그러면 시험에는 바로 그게 나오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하나 미리 적어준다면 SN은 뭐냐면 전체 합에서 바로 특정항 발췌를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야. 특정항 발췌를 할 수 있니? 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에 yes 이게 되는 거고요. 나는 전체 합에서 특정항 발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인 거야. 다시 말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 되는 거죠. 자,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합은 어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해서 전체 합을 한번 표현해 보자. SN 시그마. 그러면 나는 전체 합에서는 둘 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합은 어때?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쓸 수 없고 얘는 그게 가능해 라고 설명해 줘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설명되는 게 전체 합에서 특정항 발췌가 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요거 특별하게 내가 그냥 쏙 해서 10번째 항만 뽑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SN은 그게 가능하고요. 시그마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의 특성에 따라서 결국 시험 문제는 출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했지만 등차 수열에 합할 때 SN은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너는 전체 합에서는 쓸 수 있지만 부분 합에서는 쓸 수 없는 공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것은 전체 합과 부분 합을 싹 다 먹을 수 있는 그 식을 알려주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일단 SN과 시그마를 먼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보여줄 텐데 참고로 하면 얘네들은 단순하게 공식이 아니에요. 얘네들 전부 다 공식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표현 방식인 거야. 아시겠죠? 공식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야, A1하고 A2하고 A3를 더해줘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표현하는 과정으로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SN이에요. 참고로 SN은 뭐냐? 살짝 빼주면 SN은 첫 번째 항부터 나는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더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더해줘. 첫 번째 항부터. 그래서
나중에 끝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이야? 그러면 n번째 항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n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바로 끝번째 항을 표현하는구나. 그러면 A1, A2, A3 합이 뭐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S3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3, 4, 5라는 합을 좀 표현해줘 이렇게 설명했어요. 3, 4, 5를 표현해줘. 그러면 SN의 입장에서는 표현하러 왔는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SN은 단독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살짝 내가 A1하고 A2를 한번 살짝 껴볼게. 없는 거지만 집어넣을게. 그러면 A1에서 A5까지 합이니까 S5라고 적자.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를 날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S2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3, 4, 5라고 하는 항부터는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수열은 단독 표현이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SN은 이제부터는 내가 단독으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갑니다. 야, 그러면 내가 만약 369를 이렇게 해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나마 얘네들은 붙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5항까지 합을 한 후 앞에 두 개를 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얘네는 또 어떻게 돼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띄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3번째 항만 표현해 준다면 초항에서 3항까지 합을 한 후 앞에 두 개를 버려야 돼요. S3-S2. A6은 초항부터 6항까지 합을 한 후 앞에 5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S6-S5. A9는 초항에서 9항까지 합을 한 후 앞에 8개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S9-S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N은 공식이 아니고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 긴 합의 표현을 한 문자로 압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A1, A2, A3가 항이 3개일 때 이렇게 S3 한 문자에 관한 정리 딱 해주면 어때요? 이쁘죠? 맞아요. 그런데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죠. 항의 개수가 3개인데 SN의 등장은 몇 개? 6개. 그럼 이때부터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차라리 3개 쓰는 게 낫지 6개를 어떻게 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그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그마라는 애는 어떤 애냐 라고 봤더니, 시그마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쓰는 요 대상이 뭘까? 라고 했더니 여기에 들어간 것은 바로 합을 하는 대상인 거야. 합을 나타내는 대상 이렇게 되겠죠. 특징이 뭐냐면, 특징은 바로 변, 화, 무, 쌍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표현이 되게 다채롭게 변할 수 있어.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AK라고 할 거야.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K 대신에 1부터 N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K에다가 1 넣어주면 얼마야? 그럼 A1.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넣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1 넣어주면 A1, 2 넣어주면 A2, 3 넣어주면 A3 해서 마지막에 얼마까지? N까지 넣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단순한 뭐다? 대입 수치야 라고 설명해줘요. 얘네들은 대입 수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입 수치 이렇게 설명해주면 대입 수치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 조심할 것은 얘네들은 투입하는 값이지 항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넣었다고 첫 번째 항, 2 넣었다고 두 번째 항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선생님 이거 한번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SN이 왔어. 이 SN이 있네. 그래서 시그마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시그마 내가 AK 이렇게 된 거야. AK면 K에다가 얼마부터? 1부터 해서 3까지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넣어주면 A1, 2 넣어주면 A2, 3 넣어주면 A3. 오케이. 자, 그런데 시그마는 장점이 뭐야? 변화 무쌍이라고 했어. 여기가 중요해. 자, 선생님이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여기를 K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만들 거야. AK 플러스 1. 아까 얘기했지만 꼭 AK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K 대신에 얼마부터? 그러면 여기가 A1이 나오려면 K 대신에 얼마부터? 바로 0부터 투입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0 넣어주면 A1, 1 넣어주면 A2, 2 넣어주면 A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변화무쌍.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는 대입수치인 거지 절대 항을 표현하는 건 아니야. 이것을 입력했을 때 얘가 몇 번째 항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다만 항의 개수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3개. 여기는 0 넣고 1 넣고 2 넣고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진정한 시그마의 위력이 보이죠. AK 3부터 5까지 그러면 K 대신에 3부터 5까지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3, A4, A5 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 SN 2번 나올 때 시그마는 한 번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나 AK 플러스 2인데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AK 플러스 2가 되면 K 대신에 얼마부터? 1부터 넣어줘야 3이 되겠죠. 그러면 3을 넣어주면 5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무서웠던 이거 SN이 박살났던 이 내용.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하면은 나는 369잖아. 그럼 여기를 3K라고 적을 거야. 그러면 3K면 K 대신에 얼마부터? 1부터 해서 1 넣어주면 3, 2 넣어주면 6, 3 넣어주면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여기가 바로 변화무쌍하는구나. 아, 이게 바뀌기 때문에 요 변화무쌍의 장점을 이용해서 부분합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나의 큰 장점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살짝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전체합과 부분합을까지 봤을 땐 시그마의 압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SN을 배우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따라옵니다. 마지막 과정의 키워드입니다. 쓱. 아, 그러면 우리가 심화를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SN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 이거예요. SN 이퀄 N제곱.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 N제곱이야 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10번째 항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합의 식을 결과를 줄 테니까 여기서 10번째 항 뽑아줘. 그러면 이렇게 합해서 특정항을 바로 뽑을 수 있니? 라고 할 때 SN은 가능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A10이라는 것은 뭐 쉽게 설명하면 초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한 후 10번째 항까지 합을 한 후 요 앞에 있는 9개를 없앤다. 즉 S9를 빼줄 거야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N하고 여기 있는 N이 같으니까 10을 넣어준다면 여기는 10의 제곱, 9 넣어주면 9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81이기 때문에 정답은 19다 라는 값 뽑아줄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도 따라옵니다. 야, 비켜. 만약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A1, 2 넣어주면 A2에서 나중에 N 넣어주면 이거 A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개념이 바로 뭐다? SN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N제곱일 때 10번째 항 뽑아주세요 라는 거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거 가능해 라고 설명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10번째 항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간단해요. 초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한다. 즉 K가 1부터 10까지의 AK를 구한 후 바로 전번째인 9번째 항까지를 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부터 10까지를 구한 후 앞에 9개를 버리니까 10번째 남는구나. 그러면 N과 N이 같으니까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10의 제곱에서 9의 제곱 빼니까 19가 나오네. 오케이.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시그마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이런 뜻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시그마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누구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인 거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식 중에 하나가 미리 하나 설명해 주는데 바로 K라는 건 바로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면 요것은 10번째 항이 뭐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 하듯이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10번째 항은 K가 1부터 10까지 K에서 1부터 9까지 K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을 넣어주면 2분의 10, 11에서 2분의 9 곱하기 10을 뺀다. 즉 55 마이너스 이건 45니까 10이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가 핵심인 건데 싹 지워주면 얘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시그마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여기가 항의 표현이 존재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AK니까 내가 숫자를 입력하면 이게 몇 번째 항인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숫자를 대입하면 몇 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내가 감지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지? 라고 묻는 거야. 여긴 단순한 K잖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선생님 이게 AK가 K라고 하는지 아니면 AK 플러스 1을 K라고 하는지 아니면 A3K를 K라고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가 K는 K인데 앞에 설명했듯이 살짝 보면 옆에 있던 이렇게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변화무쌍. 아니 그러니까 내가 K라고 쓰면 그게 A3K를 K라고 했는지 AK를 K라고 했는지 AK 플러스 1을 K라고 했는지를 나는 도체 모르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항의 표현이 아니네. yes. 그럼 항의 표현이 안 돼 버리면 그때는 이것을 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그마의 가장 큰 장점 변화무쌍이라는 그 가장 중요했던 장점이 거꾸로 독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SN은 뭐라 그래? 난 반드시 돼 라고 외치는 거고 시그마는 뭐라 그래? 만약에 시그마 안쪽에 항의 표현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시그마 안쪽에 항의 표현이 없으면 나는 안 돼 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SN 시그마에 대한 전체 히스토리, 전체 다다. 그럼 우리가 배울 때 등차 등비수열 때 뭐 배우지? 라고 하면 SN 공식을 배우는 거야. 그건 뭐다? 전체 합일 때만 쓸 수 있고 부분 합일 때는 쓸 수 없는 공식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칠판 정리하고 새로운 영상에서 세 번째 설명, 이제 등차수열 합에 대한 원리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풀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수열 합공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번째인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합공식이다 보다는 그 말의 뜻, 원리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SN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볼 거야. 하지만 나중에 해석을 하면 이걸 가지고 부분합까지 먹어보자. 만약에 SN이라면 A1, A2, A3 해서 쭉 가면 AN-2, AN-1, AN까지 합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여기까지 쭉 써놨는데 문제는 항에 지금 표현이 몇 가지야 하면은 지금 N종류예요. 그쵸? N개가 서로 다르게 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하나의 기준항과 공차를 통해서 한 종류로 정리하고 싶어. 한 문자가 한 정리로. 그래서 나는 맨 앞에 있는 얘를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그러면 A1. 그럼 얘는 공차를 통해서 하나의 기준항으로 표현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1 플러스 D, 여기는 A1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서부터는 공차를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등차 중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마지막 번째 항을 기준을 잡았어요. 합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죠. 그럼 대칭적 위치에다가 기준을 잡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AN이다. 그럼 여기는 어때? 그러면 AN보다 한 칸 전이다. 그럼 얘는 어때? 라고 하면 AN보다 두 칸 전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두 칸 전이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펼쳐지면 나는 현재 이것을 쌍쌍이 더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얼마 나오죠? 그러면은 A1 플러스 AN이 나온다. 이게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한번 싹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D끼리 지워지니까 남는 값은 A1 더하기 AN.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더해준다면 여기도 A1 더하기 AN이 나온다. 이게 되겠죠. 그 결과 현재 이 값을 다 더해 정리해주면 결국 설명되는 게 뭐야 하면은 A1 더하기 AN
A1 더하기 AN 이렇게 펼쳐서 마지막 번째도 A1 더하기 AN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N개야. 그런데 2개씩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몇 묶음이 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2분의 N개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전체 항의 개수가 N개인데 2개들이 세트로 묶으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야. 그러면 같은 수를 몇 번 더했어? 하면 2분의 N번. 그래서 이 결과는 얼마지? 하면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한 이것도 하나 더 진화하면 AN도 이게 항의 표현이 2가지니까 나는 첫 번째 항 관점을 정리하고 싶어 라고 하면 A1에 비해서 N-1번 더 간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2분의 N 곱하기 합쳐주면 2A1 더하기 N-1의 D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등차수와 합공식하고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메시지 던질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SN이란 뭐다? 하면 2분의 N에 하나만 적으면 되죠? A1 더하기 AN이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이 N이 뭐죠? 라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항의 개수를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N번째 항, SN이니까 N이다가 아니에요. 전체 합을 나타내는 항들이 몇 개였어? 그러면 N개다는 뜻이에요. 아, 합을 나타내는 항들이 N개야? 그래서 항의 개수가 몇 개? N개. 개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A1하고 AN이 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초항과 끝항이다가 아니고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대칭적 위치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대칭적 위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기가 A1 더하기 AN이네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일정한에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1하고 AN하고 더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더한 게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바로 A1 더하기 AN과 A1과 AN을 더한 거랑 A2와 AN-1을 더한 게 같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A1과 AN을 더해 준 것, A2하고 AN-1을 더한 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대칭적 위치끼리 합을 하면 값이 항상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 포인트인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등차 수열 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는구나. 그러면 선생님 설명할 때 이 식도 결국 2분의 N에 얼마 쓸 수 있어요? A2 더하기 AN-1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2분의 N에 여기도 A3 더하기 AN-3이다, N-2다 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합에 대한 표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설정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대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 볼게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궁금증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몇 가지 생기죠. 그 중에 첫 번째, 선생님 근데 얘를 알겠는데 만약 이렇게 항의 개수가 홀수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항의 개수가 홀수개 왜? 아니 이게 10개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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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묶음. 오케이, 2분의 n개니까 만약 항의 개수가 짝수개면은 반반 묶어도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항의 개수가 2개, 2개면 하나 남잖아. 그러면 이 2개, 2개 할 때 이 하나 남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리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5에 A1 더하기 A5라고 설명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알았다. 근데 2분의 5가 되는 건 맞냐? 홀수겠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설명해 볼게요. 요는 A1. 얘는 A1 더하기 여기는 A5. 이게 되겠죠. A1, A5.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A1 플러스 D, 여기는 A5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더해 준다면 이거 얼마야? 그러면 A1 더하기 A5.
A1 더하기 A5인 거 알고 있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가는 핵심 내용. 바로 얘가 뭐야? 가운데 있어요. 뜻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욕 아니에요. 두 개씩 묶다 보니까 하나 남잖아. 이거 뭐예요? 가운데 항이란 뜻인 거예요. 아, 가운데 항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가운데를 두 번 더해준 것은 양쪽 걸 더해준 것 같다. 그러면 A3가 뭐야? 하면은 나 2분의 1에 A1 더하기 A5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운데 항이 나오면 바로 등차 중항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하지만 이 설명도 다시 바꿔준다면 나 2분의 5에 누가 A1 더하기 A5래? 이게 되는 거죠. 나는 A2와 A4의 합이야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대칭적 위치니까. 그 다음에 홀수계의 경우 이거 잘 봐두세요. A1과 A5를 더한 것은 가운데 몇 개? 2개. 그러면 A2하고 A4를 더해도 가운데 거 2개. 그러면 자기 자신까지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같은 건 뭐야? 5A3구나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성질을 잘 쓰셔야 돼요. 어차피 공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성질로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특히 이런 표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 이런 설명도 해보죠. 알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분합을 질문하면 어떡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AN이 등차 수열은 맞는데 선생님 말대로 내가 3, 6, 9, 12 아니 이거 15 하면 어떡할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SN은 안 되잖아요. 맞아요. SN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말대로 하면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 5개. 항의 개수 5개, 처음 등장하는 수, 마지막 등장하는 수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됩니다. 왜요? 하면은 결국 나는 원하는 게 이 합을 나타내는 항들이 등차 수열이면 돼요. 여기가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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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합을 나타내는 항들이 등차 수열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얘가 뭔데? A3. 얘는 뭔데? 그러면 A15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세 번째 항에 비해서 3번 더 간다. 얘는 어떤데? 그러면은 15번째 항에 비해서 3칸 전이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A3 더하기 15가 되는구나. A3 더하기 A15. 여기도 A3 더하기 A15가 되는구나. 그러면 요 항은 따라올 테니까 여기도 얼마 나와? 등차 중항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웠던 공식 SN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의 D 그 다음에 2분의 n의 초항도의 끝항 이제 이런 것들은 전차합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합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차수 합을 할 때는 항상 원리를 꼭 떠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매핑을 여기서 생략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등차수열의 가장 큰 핵심이 뭐다? 공차예요. 알았죠? 등차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다? 공차. 만약에 10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20번째 항 구해주세요. 이렇게 특정 항을 요구할 때는 항상 기준항과 공차가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요. 그래서 등차나 등비 수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똑같습니다. 등차 수열할 때는 항상 기준항과 공차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뭐 하자? 기준항과 공차를 반드시 구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것만 머릿속에 쏙 간직해 주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 후 이제 깨끗하게 화면을 바꿔서 문제풀이 이어집니다.